이렇게 해야지 이뻐요. 이렇게 이쪽으로. 저도 그게 돼 있어요? 오, 100% 잘 돼 있어요. 아 리본이 나는 내 걸 내가 못 보니까. 아이고야. 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시커멓겠지? 어떤 거요? 따라해봐, 따라해봐. 어떤 거요? 앙 이거요? 앙. 자,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야, 너 어디가? 나두냐? 나두냐? 써니님 감사합니다. 파란 나비님. 아이고 터졌습니다. 아이고 웃겨라. 아이고 웃겨라. 자, 찾아가는 국민보고에 7시부터 잠시 후 7시부터 시작이고요. 어우 뭐 거의 이제 만석이네요. 네. 채널 왼쪽 오른쪽으로밖에 안 나가. 아 대표 오셨다. 네, 대표 도착하셨대요. 이재명. 축제를 부른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꼭 보실 텐데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사랑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경산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산 민주시민 화이팅! 황기자 고맙습니다. 파이팅! 팀 오셨네요. 중량송은 여기까지. 이재명!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찾아가는 국민보고에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부대변인 이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맞이해 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경북 지역 찾아가는 국민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 무대 앞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 명명, 민주열사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울산에 이어 약 한 달 만에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딴 참사와 파렴치한 만행들을 규탄하기 위해 이곳 구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소개되신 분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국민보고회는 당 지도부와 경북 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해 경북 지역의 지역 위원장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재명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박창대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서훈수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청준호 비서실장님 오셨습니다. 이야! 한국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경북도당위원장님, 지역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상원 포항시 남구 울릉군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한영태 경주시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황태성 김천시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희안 안동시 예천군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재우 구미시갑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현권 구미시을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황재선 영주시 양군 봉하군 울진군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영수 영천시 천도군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김영선 상주시 윤경시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양재영 경상시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강부성 구미군 의성군 청송군 영동군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세용 전 구미시장님 오셨습니다. 네, 약간 둥글게 서주시면은 더 자리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살짝
한 발 뒤로 와주시고요. 이렇게 둥글게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당 지도부와 경북 지역의 지역위원장님,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맞잡아 주십시오. 네, 손을 높이 들고 당원과 국민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네, 다 같이 인사!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다 같이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비치된 피켓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켓네요. 우선 파란색 윤석열 면이 정권 앞을 1년 향하도록 무너진 민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추락한 경제. 제가 선창을 하면 마지막 구절만 3번 외쳐주시겠습니다. 선창하겠습니다. 문은 정권 1년 만에 민생경제 바탕났다. 네, 이번에는 하얀색 면이 앞을 향하도록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얀색 면이 앞을 내용은 똑같네요. 향하도록 내용 돌려주시면 같습니다. 되십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굴적 외교, 안보팔이 자존심만 짓밟혔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장애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민주당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둘 다입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이재명! 그렇습니다. 둘 다입니다. 여러분 함께 승리의 길로 함께 나갑시다. 네, 순한 얼굴 박천대 둘 답니다, 둘 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감 발언해주신 지도부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의 연설을 들을 시간입니다. 민주진영을 향한 부당한 탄압에 당당히 맞서고 계십니다. 민생 최일선에서 오직 당원과 국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고 계십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경로당원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오산 호텔이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로 존경하는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봉토와 같은 땅, 정치적으로 본다면 얼어붙은 이 경북 지역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을 지키고 끊임없이 민주당을 알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 대가도 없이 영광도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 존경합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는 국민을 대리하는 경쟁이어야 합니다.
누가 더 잘하나 열심히 경쟁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평가받고 다시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대리인 노릇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고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쟁이 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정쟁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대를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더 잘하나를 국민 앞에서 경쟁해야지. 죽여 없애서 나만 살아남겠다.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배하겠다. 내가 통치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집단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국민의힘 정권 1년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빈말이 아니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잘하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 당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대통령이, 국민의 대리인이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치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 대통령에게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1년은 비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규정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도 5분의 4가 남았다. 이 남은 긴 시간 동안 성과를 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그래서 국민에게 다시 인정받도록 노력하자. 그게 그들을 위한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실패를 인정하자. 방향을 바꾸자. 판단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그래서 새로운 길로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들지요? 솔직히 힘들지요?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 이상으로 국민들은 더 힘듭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훨씬 더 어둡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분신 사망하신 건설 노동자의 아들 그리고 부인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잠깐 만났습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한 정부가 왜 그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을 압박해서 죽음의 길로 모는 것입니까? 대체 국가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국민들은 왜 권력을 부여했습니까? 우리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조금 더 희망 있는 나라 만들어 달라고,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만들어 달라고 권력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압박과 죽음으로 보답합니까? 왜 그 어린 자녀들을 두고 그 황망한 극단의 길을 가도록 강요합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올 때도 이태원 참사 가족분이 저한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이 대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책임을 지는 것이 권력입니다. 잘못을 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바로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안 그래도 어려운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낸 책임 있는 권력이 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문책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는 그런 우리의 미래가 확보됩니까? 또다시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법이, 헌법이 정한 단체 행동을 하고 단체 협약을 맺어서 권익을 확보한 것이 공갈죄입니까? 이 나라가 1910년대입니까? 과거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대등하게 노동자와 사용자가 1대1로 협상하지 않고 때를 지어서 자본가에게, 기업가에게 달려드느냐? 이거 소요죄다, 반란죄다, 공갈 협박죄다 해서 사형시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 분신 사고가 난 직후에도 이 권력은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권력은 국민이 맡긴 것이지 준 것이 아닙니다. 잠시 위임받은 권력으로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고 미래를 상실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인류는 민생도 경제도 망가지고 외교는 폭망했습니다. 평화는 또다시 흔들리고 안보 위기가 왔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주변 국가들을 쓸데없이 자극해서 안보 위기, 경제 위기 몰고 오는 것입니까? 국가 권력을 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행사합니까? 생각을 바꾸고 다시 출발하기를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씩은 역풍이 불고 물결이 역류해도 그러나 큰 강물의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 진실과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 잠시 속일 수도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결국 사필 귀정하겠지만 더 큰 고통을 겪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민주당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을 냅시다. 언제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기만 했습니까? 언제 세상이 그렇게 쉽기만 했습니까? 언제나 세상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개선되어 왔고 큰 역사적 변화조차도 결국 소수의 사람으로 시작했고 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방울이 모여야 개울물이 되고 개울물이 모여야 강물이 됩니다. 비록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 국민을 믿고 역사를 믿고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이겨냅시다. 여러분,
심각한 표정으로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희망은 바로 민주당이고 그 희망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민주당의 적극적인 열성적인 당원 동지들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빛나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이름도 없이 영예도 없이 그 큰 희생을 치른 여러분이 민주당의 뿌리이고 민주당의 기둥이고 민주당의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동토를 바꿔서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만드는 일 힘들지만 그래서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우리 모두의 희망을 키우는 씨앗이자 새싹이다. 잘 커주십시오 여러분. 이재명 하지 말고 민주당 해주십시오.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우리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임미애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경북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도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이상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개혁, 혁신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 총선에 이기는 것이 바로 개혁이고 혁신이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필요한 부분을 더해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장소와 상대가 원하는 시기와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상대가 하는 일은 민주당을, 민주 세력을 괴멸시키는 것입니다. 균열시키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촉발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더 큰 상대를 향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 차이가 아무리 큰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그들만큼과 차이는 크지 않다. 우리가 단결하고 통합하고 대화를 유지해서 이기는 것, 그 속에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약속하는 새로운 대안과 혁신을 만들고 해 나가는 것 둘 다 해야죠. 그 둘을 한쪽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적절히 배합하고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그리고 내년에 반드시 이기는 길을 찾아가자. 우리가 이기는 것이 바로 혁신이고 이기는 것이 개혁이고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 바로 희망이고 미래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민주당이 희망이며 민주당이 희망이 돼야 합니다. 그 희망의 가장 큰 뿌리와 기둥은 바로 경북도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힘든 지역에서 영광도
이름도 없이 희생하시는 그 많은 분들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에 조금 더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연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부를 마치고요. 곧이어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2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호텔 금호산입니다. 예, 현장 상황 많이들 알려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예, 황 기자 수고한다, 고생한다, 구독하기 여유 되시는 선에서 또 1,000원짜리 멤버십 가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구미입니다, 구미. 예, 3시간 반 걸려서 왔어요. 좋아요, 구독. 황 기자 수고한다, 고생한다, 여유 되신 분 1,000원짜리 멤버십 가입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여유 되신 1,000원짜리 멤버십 가입. 호호호.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보고의 2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신 당원과 지지자분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2부를 마치고 사진 찍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 쪽지를 볼 때가 제일 불안한 시간입니다. 또 무슨 말이 있을까? 우리 박찬대 최고님 하나 골라주실래요? 네, 일단 가볍게. 이재명 대표님, 린스를 안 쓰신다던데? 린스? 존재가 프린스니까? 이렇게 놀리지 마십시오. 저번에 볼 찌르기 이런 거 하다가 제가 완전히 당했는데. 존재가 프린스니까. 네, 맨 밑에 있던 건데요. 당원 중심 민주당 소망합니다. 이거 사실 여러분 이 주제와 관련돼서 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으시죠? 제가 요새 그 문자 폭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문자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내부에 대한 공격, 또 약간 표현이 과한 공격들은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잖아요. 수박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자. 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니까 저한테 이제 항의가 좀 많이 들어와요. 왜 나만 또는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당의 주인은 당원이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제로 당원이 주인인 또는 당원이 주인에 준하는 그런 당이었느냐라고 하면 많이 부족했다는 게 일반적이죠. 그 지적이 저는 대체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원이 주인인 당을 만드는 것은 전당대회 때는 정말로 많이 얘기되다가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게 왠지 조금씩은 이렇게 사그라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그 점을 압니다. 그래서 당원이 중심 당으로 바꿔가야 하는데 이게 일거에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하기 쉽지가 않다.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당 내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저들의 역주행을 막을 수 있는 교도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제도가 망가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저 사람들의 저들의 그 역주행,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금도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이 일종의 역사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물론 뭐 가장 큰 분기점은 대선이었지만,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다양하겠고 전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통합하고 단결하고 작은 차이들은 이해하고 같은 점을 보고,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을 보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면서 같이 가야 한다. 가장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집안 싸움하는 거예요. 또 집안 싸움이 자칫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불만스럽고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국민들한테 단결된 통합하는,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용상으로 우리가 혁신하고 또 개혁해 나가야죠. 그러나 그게 일거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또 충분한 논의와 또 숙고들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자는 얘기, 최근에 당내 여러 혁신, 쇄신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 속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개혁을 해 나가면 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또 우리가 함께 논의하면 되겠지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대표님 잠깐만, 이 문제는요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소망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 하고 싶으실 거예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통합 정당성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의원이 권리당원보다 60표의 무게를 갖는다면 당비도 60배 더 내라, 이런 얘기 당원들이 하세요. 근데 이번에 사실 좀 그게 우리 당원 동지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조정이 좀 되었고요. 그리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들어서면 뭔가 한꺼번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파격적인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일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 생각보다 이재명 대표가 합리주의자구나. 논의에, 합의에 근거해서는 그것을 존중하고 개혁을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합의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이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당원 동지들이 다소 좀 불만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민주당이 당원 중심으로 가는 정당으로 변화해 나가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조금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우리 윤리혜 위원장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 아마 당내 개혁 혁신과 관련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가지는 생각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아마 대의원 관련된 제도 같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내에 전당대회 관련된 논란이 생기는 이유도 사실 그게 원인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부에서는
대의원 제도를 없애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부에 잠깐만 일부에서는 그 대의원 제도가 법에 있는 의무사항인데 뭐 없앨 것까지 있냐 표만 등가적으로 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대의원 제도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대구 경북 같은 소위 말하는 취약지역 전략지역을 배려하는 방법으로 대의원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니 여기 대의원이 별로 없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문제도 여기서 바로 뭐 의견들을 내서 거수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 문제도 사실은 좀 깊이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겁니다. 네. 네. 논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제가 하나 뽑아놨는데요. 오늘 이게 경북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오늘 못 오신 권리당원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동영상으로 보고 계실 건데 못 오신 권리당원들께 용기를 주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 못 오신 그 권리당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는 차비 마련하고 시간 내서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안 오셨다고 차별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름을 다들 안 쓰셨군요. 대표를 모시고 하는 행사 경북에서도 자주 참석하고 싶습니다. 비용도 팍팍 지원해 주실 거죠? 네. 오늘 여기 이 행사 준비하는데 비용이 꽤 들었을 거예요. 이거 다 중앙당에서 지원이 되는 비용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전당대회 때 이제 민주당이 전국 정당화를 말씀을 드렸고 이 취약 지역, 전략 지역이라고 보통 부르자고 하는데 이 전략 지역들의 지원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예를 들면 당직 배분이나 또는 예산 배분 또는 예를 들면 인재 양성 또 인재 발탁 이런 데서 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나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렸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도 현수막이 좀 많이 붙는 편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우리 민주당이 있구나 이렇게 알리는 효과도 있고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 어떤 것인지도 우리 경북 대구 시도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하는 거라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 이 재정 배분 문제는 앞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재정 걱정하지 마시고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오시고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족하긴 하죠 이제. 괜찮다는데요. 더 지원해야 된다는데.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네. 아니 저도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하시는데 할 수 있는 지원이라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쪽에는요 대표님의 외모와 관련된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거 피해서 골랐습니다. 군이 대구로 가버렸어요. 선거구 조정이 빨리 되어야 하지만 국회는 잠자는 중.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요. 선거법 개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아까 임미애 위원장께서 말씀 이미 하셨고 또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정말 표의 등가성, 또 비례성, 다양성이 보장이 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명확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게임의 룰이다 보니까 상대가 합의해야 되는, 모두가 동의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뭐 논의들은 많은데 진척은 좀 더디어서 저도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이게 선거 제도뿐만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 지구당, 옛날로 치면 지구당 부활, 또 원외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 후원 허용, 이런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서, 안 그래도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챙기고는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한 20여 장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모든 메시지는 모두 다 떼면 그때 마칩니다. 그러니까 질문지를 고르지 않고 다 해주셔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이거 또 누가 이거 장난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혼혈이라고. 네. 이따 시간을 좀 보고, 오늘 원래 예정 시간 몇 시까지인가요? 질의응답 시간은 8시 반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대구를 가야 돼서 가능하면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까 써서 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혼혈이라는데 이런 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한국의 혼혈이냐 이렇게 쓰는데 이런 질문 안 하는 게 좋은데,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뭘 제일 먼저 하겠냐 이런 거 다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선거가 중요합니다. 일단 대표님과 함께한 1년간 많은 동지들을 만나오며 그들의 진심을 들었습니다. 이재명의 물방울들은 언제까지나 함께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쓰셨어요? 이재명의 물방울이 아니고 민주당의 물방울이겠죠. 저도 물방울입니다. 저도 한 방울의 물방울이다. 감사합니다. 경북 당원들에게 하트 3개 보내주세요. 이재명 화이팅! 네, 선거법 개혁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기본사회 만들어주세요. 지치지 말고 힘내서 끝까지 가주십시오. 네. 이 기본사회 얘기는 제가 잠깐만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 비전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미래 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예를 들면 20, 30년 후에는, 50년 후에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다. 또 거기에 사람들은 희망을 느꼈던 것이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길을 만들어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길을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비전, 희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일 텐데, 아무도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를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 얘기를 한 10여 년 전부터 하면서, 그거는 사실 극히 일부 부분적인 것이었던 거죠. 저는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만들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농경사회, 정말 육체노동을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서 산업사회로 왔고, 또 산업사회를 넘어서서 이제 국가가 일정 정도 개인의 삶을 최저선을 보장하는, 죽지 않게 그런 복지국가를 우리가 또 지향해 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산력 수준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충분히 확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최소한 먹는 것, 교육받는 것,
최소한의 소득, 최소한의 정보, 최소한의 에너지, 최소한의 이동 수단, 또 요즘으로 얘기하면 최소한의 금융 접근권, 기본적인 금융 접근권이죠. 이런 기본적인 삶을 우리 국가가 보장하는 그런 사회. 그래서 미래도 불안하지 않고 기본적인 삶은 최소한 유지되는 그런 사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믿어지면 우리가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걸 조금은 제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요즘 우리 사회에 곧 엄청난 대출, 그 다음에 이자 문제로 인한 대혼란이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몇 달 안 지나서 지금 잠복되어 있는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서 그 몇십만 원 때문에 또는 몇만 원 때문에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자꾸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부가 개인한테 50만 원 빌려주겠다. 급한 대로 와서 인터넷 신청 안 하고 그건 직접 와야 돼요. 50만 원 빌려주는데 이자는 15.9%다. 이게 이번 정부가 내놓은 긴급 대책입니다. 50만 원 15.9% 빌려주겠다. 했더니 이게 아침부터 줄을 서가지고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국가가 꼭 15.9% 사채업자처럼 돈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생각의 기전은 뭐냐면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50만 원을 지원해도 이 중에 떼먹을 것이다. 못 갚을 것이다. 그걸 계산에 다 넣은 다음에 15.9% 이자를 받으면 결국은 그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 사채업자 생각 똑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개인에게 평생 500만 원 정도는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꺼내 쓰고 능력되면 갚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자. 너무 싸게 하지 말고 우대금리 더하기 1% 정도 하면 돈 있는 사람은 안 빌렸을 거 아닙니까? 우대금리를 빌릴 수 있으니까. 그럼 얼마만큼 손실이 나겠냐? 2% 정도 이상의 손실은 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그러면 50만 원 빌리려고 새벽부터 줄 서는 사람, 30만 원 없어가지고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해가지고 사채시장 가가지고 막 뜯기다 결국은 다 포기하고 결국은 이제 취직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하면 국가 예산이 더 들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기본 금융, 또 기본 일자리, 1년에 일정 기간은 도저히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이 정도 일할 기회는 보장해 주자. 그게 뭐 1년에 열흘일 수도 있고 역량에 따라서 뭐 석 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6개월일 수도 있고 그건 되는 대로 준비해 가면 되는 것이죠. 그냥 지원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불가능한 사회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뭐 미래 비전을 만들어 보자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나마나 또 포퓰리즘 소리가 나오겠죠? 포퓰리즘 소리가 나오더라도 해나가야 되겠죠? 대표님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얻나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대표님, 이거 정답이 있어요. 아, 그래 하세요 그럼. 아, 이거 정답이 정답 집에 정답인가요? 있는 사모님으로부터 저거 나와야 사랑을 받으십니다. 이거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아, 참 어려운 일이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해서 여야 간 지금 법안 협의 중입니다. 법안 협의 중인데 좌우간에 이 협의 과정에서도 보면 정부가 예산 또는 재정 부담이 되는 건 절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협상이 매우 난항입니다. 이제 우선 변제권 금액을 올리자, 뭐 이런 거, 또 정부가 전세 채권, 전세 돌려받을 권리를 사주자, 또 일정액은 보장해주자, 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최고위에서도 논의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범죄 피해자를 국가가 네가 재수없어 당했으니까 네 혼자 다 책임져라 고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가 몇 명이라고요? 한 70명 정도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게 1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소속된 수사관까지 하면 한 500명쯤 되지 않을까? 와. 검사 1인당 한 3명 정도 이렇게 치고 거기다 지원되는 수사 인력 이런 거 하면 제가 보기엔 뭐 500명이 아니라 한 1000명도 될 수 있다. 근데 그 수사 인력들이 소위 민생범죄 단속에 투입됐으면 범죄 피해를 많이 줄였겠지. 길가에 강도가 많은데 강도 당한 건 네 책임이다. 우리는 아무 책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경찰력 부족 때문 아닙니까? 아니면 경찰이 게으르거나 예방하는 게 국가의 일이고 국가는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권력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속적인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뛰어봐야 된대요. 순서를 고려하지 말고 얼른 떼주세요. 곤란한 거 고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경북의 총선 승리를 위한 중앙당의 해법이 있는가요? 공천 관련 새 인물 이런 건 어떠냐 이런 취지죠. 결국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 경북에 저는 민주당원들이 결국 결정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경북, 대구처럼 이런 전략 지역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점은 그런 겁니다. 너무 수박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네. 물이 너무 얕으면 고통스러워요. 즉 이게 정치 토양이 너무 척박하니까 사실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조금 노력하다가 지쳐서 나가떨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노력하다 또 나가떨어지고 그러니까 역량 축적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완화해야 된다. 뭐 해소야 어렵겠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소위 정치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역량을 축적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아까워요. 잠시 활동하다가 탈락하고 또 할만하면 또 탈락하고 또 그야말로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구조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은 재정이나 또 인력 충원이나 인재 발탁에서 각별한 고려가 좀 필요하겠다. 어쨌든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략 지역에 대한 비례대표 배정 문제도 안정적으로 사실은 해야 될 일이고 특히 이제 권역별 비례제를 저희는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은 열심히 합니다만 이건 여야 간의 합의 사항이라서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예, 이거는 답변하기 아주 곤란한 부분인데요. 예. 먼저 읽어보면 생각 없이 죄다 퍼주는
윤석열에게 사이다. 사이다 이재명 대표님 화이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 없이 죄다 퍼주는 윤석열에게 사이다 맛을 보여주라는 얘기 같아요. 아, 네. 참 제가 남 흉보는 거 솔직히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 기본적 마인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을 보면서 그 볼 때마다 좀 얼굴이 좀 뜨거워지는 그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느낌을 저도 갖는데 다른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속상하시죠? 일본에는 이제 치욕스러운 결과가 된 것 같고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긴다고 하면 너무 참 우리 스스로 가슴 아프고 알아서 접어준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참 표현을 찾기가 어려워서 수그리고 접어주고 중국은 괜히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안 해도 될 소리인데 그래서 외교적 언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똑같은 얘기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외교는 그렇죠. 그래서 외교적 언사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오해해서 상처가 적게 할 말은 하되 오해하는 이거는 사실은 이 못나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상대를 배려하고 이 국가 간 관계라고 하는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화끈하게 직설적으로 하는 게 저는 옳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이때까지 중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발언 강도, 수위를 보면 차마 제 입으로 옮기기 어려운 그런 수위의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도 공연히 조용히 하면 될 거라면 공개적으로 표현 수위를 높이는 바람에 러시아로서도 어쩔 수 없이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왜 그러지?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런 거 설마 그 정도 그럴 일은 없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기를 진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곱슬로 맞아요? 자, 얼른 보시고 우리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두 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한번 답변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재명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 대표님 독도를 지켜주세요. 포항 정은은 네, 포항에서 정은숙님 이 대표님 독도를 지켜주세요. 독도를 지켜주세요. 네,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이죠. 역사를 봐도 언제나 그랬습니다. 나라를 지킨 것은 권력자들이 아니고 민중들이었죠. 그 일본이 그 임진왜란 때 이 조선을 침략했다가 놀란 사실이 안 했습니다. 일본 그 군국 시대 때 그 영주들의 사고에 의하면 딱 성을 점령해가지고 영주가 할복하면 전쟁이 끝나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다음에 놀란 게 있다는 거죠. 원래 한양 도성을 점령하면 임금이 할복을 내야 되는데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 놀라운 사실이고 안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본은 영주와 사무라이들이 싸우는데
이 조선에 왔더니 농민이 싸우고 있어요. 그들로서는 도저히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실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지킨 것도 우리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언제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우리 힘들지만 이 나라에 정말 뼈를 묻고 사는, 발을 딛고 사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나라를 지키는데 국민이 부리는 모성들이 더 열심히 시키는 대로 잘 지키면 되는 거죠. 예,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지지합니다. 하트. 오늘은 무조건 행복합니다. 하트. 대표님 만나서 대구에 자주 오셔요. 예, 내일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거 힘내라고 자꾸 황기자도 내일 대구로 갑니다. 저 힘 넘칩니다. 손들이 좀 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다 이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드리면서 네. 대표님에 대한 걱정이 좀 있네요. 예. 대표님 잘생기셨어요. 걱정되시는 거죠? 이런 빈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모 관리 비결 알려주세요. 네. 검찰 탄압입니다. 검찰 탄압. 이건 좀 가장 듣기 좋은 말 골라주세요. 1번 귀엽다. 2번 잘생겼다. 3번 멋지다. 네, 3번으로 있어요. 3번. 생각하고 동의할 수 없는 분들한테 이재명 대표님을 귀엽게 여기는 2030 여성 청년 당원들이 생각하는 대표님의 귀여운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건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잘못됐어요. 2030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할매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표님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제가 어디 가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사람 참 성격 좋아. 그 사람 참 이뻐. 이렇게 말하면 못생겼다는 얘기고, 부족하다 이런 말을 그렇게 한다던데. 그렇죠? 대표님 저도 잘생겼는데 귀엽다고 듣습니다. 네, 우리 박찬근 셰프님 귀엽습니다. 네, 싸울 줄 아는 민주당 응원합니다. 대표님이 제 희망. 저는 이거 쓰신 분이 저의 희망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싸워야지요.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내용과 방식이 문제겠죠. 우리 국민들께서는 왜 싸우냐 이렇게 말하지만 바른 일을 위해서 싸우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싸움을 말하는 거죠. 이권 다툼을 한다든지 불필요한 권력 다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바른 일을 위해서,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거고 국민이 맡긴 책임이죠. 우리 민주당은 열심히 국가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사실 지금의 가장 큰 과제는 민생이죠. 우리가 자주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도 하지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더 잘 살자고, 더 안전하게 살자고, 더 행복하게 살자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권력과 돈을 맡겨놓고 대신하라고 시키는 게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 맡긴 취지에 따라서 열심히 싸워야 되겠죠. 근데 참 그게 어려운 게요. 세상에 구경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물구경. 그 홍수 났을 때 떠내려가는 거 보면 재밌거든요. 요새는 이제 물구경하기 어려워졌죠. 불구경, 그 다음 싸움 구경. 이게 3대 구경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싸움 중에 제일 재미있는 싸움이 정치라고 해요. 재미없어요? 사실은 제대로 격식을 갖춰서 상식과 규칙을 지키면서 싸우면 괜찮은데 규칙도 어기고 상식도 없고 선도 넘고 안보기 가리고는 반칙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보기 싫은 거죠.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는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호사분이 계신가 봐요. 윤석열 깨그럭지. 간호법 제정을 꼭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저는 이 간호법에 대해서 물론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죠. 다른 직역에 관계진 분도 계시고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쪽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대선 때 윤석열 후보도 저도 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겁니다. 약속을 한 건 지켜야 되겠죠. 또 그때 당시에 모든 후보들과 정치 집단들이 다 동의한 것 다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이고 국민과 한 약속을 함부로 깨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약속한 일이 없다가 입장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약속한 일이 없다고 그러더니 막 영상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약속을 하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한 일은 약속한 일은 없다. 그럼 사적으로 약속한 겁니까? 아니면 비공식적인 약속인가? 술에 취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걸 보통 우리 전문 용어로 우롱이라고 하죠. 국민을 우롱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거부권 행사 여부가 논쟁거리이긴 한데 저는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거부권 행사해서도 안 되고 직접 약속한 일이고 당 후보의 정책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공개 발언으로 약속하면 약속한 거 아닌가요? 후보가 안 하면 안 한 겁니까? 유리할 때만 참모고 불리할 때는 참모가 아니라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좀 상식 밖에 결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뭐죠? 기후 1.5도 제한 방안이 있느냐? 이거 사실 아주 짧은 질문인데 매우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 이거는 우리 온 인류 전 세계에 걸친 위기인데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닥친 엄연한 현실인데 피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도태됩니다. 이럴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워서 피하려고 할 때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걸 딛고 한 발 앞서가면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대대적인 전환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경제가 나쁠 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경제가 나쁠 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정부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경제 3주체 있잖아요. 가계, 기업, 정부. 근데 가계도 기업도 지금 어려운 상황일 때 다 처지면 더 심각해지잖아요. 이럴 때 투자해야 돼요. 재생에너지 생산 확충을 위한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 투자를 해야 돼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원래 해야죠. 우리가 앞서가야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게 반발짝 뒤에 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반발짝만 앞서가면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반발적인 차이가 천지 차이를 만들어내죠. 근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자, 탄소 감축 목표를 좀 강화하자 해놨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이걸 다 후퇴시키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도 떨어뜨리고 탄소 감축 목표도 더 후퇴. 제가 보기엔 몇 년 지나서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겠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다 아시네요. 우리는 다 알죠. 이런 상황이 실제로 곧 올 텐데 다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는 삼성전자 한 곳이 있기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다 수출 생산을 한국에서 하면 안 돼요. 다 해외로 나가겠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은. 그 대한민국 경제, 고용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2.5도 제한에 대한 방안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산 꼭대기 시골 또 저기 바닷가 섬 이런 데서도 재생에너지 바람 태양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그걸 팔 수 있게 온 동네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 판매할 수 있게 해주면 수익 대체도 되고 미래 산업도 준비하고 또 그 투자 과정에서 엄청난 이익도 생기겠죠. 얘기가 조금 길어져서 아쉽긴 한데 이 얘기는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북 지역은 소위 농촌 소멸 위기에 처한 군이 많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군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딱 한 곳. 어디냐? 신안이죠. 제가 신안군 홍보대사입니다. 신안군이 그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그 태양광 발전에서 생긴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동네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이제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수사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열심히 하고 수사를 받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생산에 주민들 지분을 일정 부분 인정을 해줘서 주민들에게 연간 최대 250만 원 정도 가구당 지급을 할 목표로 일부 지급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신안군이라고 하는 데는 육지가 없습니다. 군 전체가 섬이에요. 여기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길 아닌가요? 여기를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경북도 그런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고향 안동군도 좀, 안동시도 인구가 좀 늘어나는, 제가 사는 동네에도 조금, 동네 태양광 펜을 도로 위에 하천가에 밭 2개, 논 2개 다 깔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전기는 쓰고 나머지는 다 팔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어디요? 김천도.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정부가 조금만 더 입장을 바꿔서 노력하고 투자하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권유를 하고 있는데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경기도 포천군의 청산면이라고 하는, 연천군의 청산면이라고 하는 면단위에 1인당 15만 원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조례 예산을 통과시켜서 지금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어요. 작년에 1인당 15만 원 지급하는데 한 달에 한 월 15만 원. 그러니까 두 부부가 살면 30만 원. 애들 둘 데리고 살면 60만 원. 경기도에서 가장 오지입니다. 오지인데 여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인구가 지금 늘고 있어요. 동네에 미장원도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소득을 동네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발을 하는 거죠. 동네 슈퍼를 이용하고 동네 가게가 딱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군 이런 데 가면 예산이 훨씬 더 적고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반대입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1인당 연간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어디 군 이런 데 가면 1인당 예산이 보통 2천만 원입니다. 그거를 1인당 예산이 그런데 그거를 5%만 아껴 쓰면 5% 사실 아낄 수 있거든요. 10%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먹기 나름이다. 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결단이죠. 자, 우리 땅 대마도를 다시 찾아올 계획은 없나? 니도 그러니까 나도 그럴란다. 네가 그런 행패를 부리니까 나도 똑같이 행패 부려주겠다. 이건 퇴행이죠. 농담이실 거고. 뭐 한때 우리가 대마도를 되게 조공을 받을 때도 있었죠. 대마도는 사실 일본 본토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땅이라 거의 뭐 버리다시피 했던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자꾸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고도의 장기 전략으로 자꾸 도발을 해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잘 지키면 됩니다. 잘 지키면 되고 우리가 그들이 하는 그런 참 원시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상식과 도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우리도 따라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럼 왜 자꾸 저럴까?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그럴까?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죠. 일종의 도화선 그런 게 아닐까. 언젠가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북한을 경계해야 되는 것처럼 일본의 침략 근성에 대해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정말로 납득되지 않는 게 그런 거죠. 북한은 우리를 3년간 침공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 예산의 엄청난 부분, 지금 한 60조가 넘죠. 연간 60조 원 이상이 되는 국방비를 매년 지출하는데 일본이 36년간 한반도를 침략, 약탈했던 거는 그러면 먼 과거의 일이냐? 그야말로 진짜 100년 전의 일이냐? 100년적 역사 속의 일이냐? 수나라가 고구려 쳐들어왔던 것 같은 거냐? 이게 시간의 차이가 5년밖에 없습니다. 안 납니다. 45년까지 일본이 이 한반도를 침략 지배했고 50년에 북한이 남침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시각으로 보면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피해 규모가 남침으로 인한 것과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크겠냐? 뭐 저는 과학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지만 결코 일제 침략 기간의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경계심만 강조할까? 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자주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시간이 많이 지연됐군요.
포항은 제철 산업, 2차 전지 산업 때문에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네. 대안 얘기는 너무 오래 걸릴 일이어서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새로운 신산업으로, 저공해 산업으로, 미래 산업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너무 섭섭하니까 아까 누가 여기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또 있어요? 그 네, 이건 숨겨놨던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또 질문을 네. 주신 분이 네, 그게 있기 네. 때문에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잦은 염색에 대표님 두피 건강 걱정돼요. 유유유 백발 생각 아직 없으신가요? 네. 저도 백발하고 싶은데 일단 양론이 있어서요. 백발을 하면 힘이 없어 보인다. 이런 주장이 또 있고 늙어 보인다. 네, 맞습니다. 늙어 보인다.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까만 머리가 좋으냐, 흰 머리가 낫냐. 둘 다 좋습니다. 뭐 투표를 할 수도 없고 또 미용사 이발관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네, 정말 수트발 멋지십니다. 네, 저기 두 분만 짧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경 쓰신 남자분 오른쪽 앞에 여성 광고 좀 드릴게요. 좋아요 하셨는데 좋아요. 예, 언론중재법 지금 가짜뉴스가 어떻게 보면은 경북에 가장 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재입안을 하셔가지고 바꿔주실 수는 없는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네, 우리가 사법개혁, 또 언론개혁, 이런 걸 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결국은 최종 성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가짜뉴스가 정말 이 민주주의 체제에 큰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분도 계시긴 하던데, 접근하는 각도가 좀 다르겠죠. 저는 있는 사실을 있는 대로 보도했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없는 걸 조작해내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 실수, 일 경우야 그건 이해해야죠. 완벽할 수 없으니까. 판결문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알면서 고의로, 악의로 이런 모해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폭스 뉴스인가? 거기가 지금 한 1조 원 정도 배상 판결이 났다고 그러죠? 1조 원. 가짜뉴스. 저번 대선 때, 미국 대선 때 가짜뉴스 마구 퍼뜨리다가 지금 1조 원 배상 판결이 났다던데. 어쨌든,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제재가 명확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겠죠. 네, 마지막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표님 볼 때마다 지금 굳건하게 잘 민주당에서 계신 것 같지만 너무 외롭고 힘들어 보여서요. 우리도 당대표님 믿고 이제 활동하고 하는데 우리 믿고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쟁터 같은데 혼자 양복 입으시고 그렇게 싸우시는데 너무 무기 없이 싸우지 마시고 지지자들, 당원들이 무기라고 생각하고 도구로 사용해서 명분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근래 만약에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전당원 투표 요번에 했는데 이런 것도 대표님이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우리한테 명분 떠넘겨서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투표하고 그렇게 같이 전쟁터에서 같이 힘내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힘이 불끈 솟습니다. 지금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는 동지들이죠. 저는 지지자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동지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지란 뜻을 함께 나누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상대를 통해서 이뤄내는 거죠.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너는 나를 통하여, 나는 너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까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 모두가 희망을 가지는 그런 좋은 세상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는 본질적으로 억강부약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의 상대에게 노출된 가장 크고 뚜렷한 관역이기 때문에 저한테 집중 공격을 가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힘을 모으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지금도 잘해 주시지만, 그리고 같은 에너지라면 내부보다는 밖을 향해 달라. 총구는 밖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먼 길 이 행사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경북의 당원들과 함께 이 국민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대표님을 비롯한 두 분 최고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인사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저 파란 풍선 불어서 우리 당원들이 들고 있는 이게 도당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이 풍선이 있어서 이 국민보고의 자리가 훨씬 더 좀 힘도 나고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됐는데, 입구에서 보니까 잼잼 봉사단에서 자봉단에서 일찍 오셔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회장의 분위기를 한껏 띄워주신 우리 잼잼 자봉단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구호제창으로 국민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피켓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네, 파란 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들어주시기 경북 국민 상황 바랍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대표님과 최고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네, 간단 아래로 내려와 주시고요. 네, 파란 면이 앞으로 나가도록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구호 제창과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정권 1년 만에 민생 경제 파탄 났다. 네, 이번에 돌려서 하얀 면이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굴종 외교 안보팔이 자존심만 짓밟혔다. 네, 이것으로 찾아가는 국민보고의 경북 지역 국민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서로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안녕하세요. 힘내십시오. 저희가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이재명! 이재명! 가자! 안녕하세요. 윤석열을 타도하자. 아, 윤석열 타도 집회를 주자군요. 매주 금요일마다. 위치 어디서 하죠? 네, 안동 운부공원입니다. 어디 네, 공원이요? 운부공원. 예. 네, 안동 운부공원으로 오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윤석열 퇴진 집회. 네, 가까이 되시면은 저희들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 함께 외쳐주십시오. 아, 몇 시에 하죠? 네, 매주 6시 30분입니다. 네, 6시 반 토요일 맞나요? 매주 금요일입니다. 아, 금요일 6시 반 무슨 공원이요? 웅부공원입니다. 아, 예, 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웅부공원. 예, 웅부공원. 많이들 와주세요. 우리 시청자들 참고하세요. 안동이라고 합니다. 안동. 기자님 목소리 너무 이쁘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방 기자입니다. 아, 이재명 대표님. 아, 진짜 보니까 어떠세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 그렇습니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재명 대표님께. 힘내시라고. 아, 힘내시라고. 어디서 오셨어요? 구민 민주주의 화이팅! 이재명!